어째 학원은 잘 다니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어질 예정이어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학원을 고르려고 할 때 만약에 지인으로부터 요 명작수학 유튜브를 한번 봐, 아니면 요 영상을 추천받으셨다면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지인을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 유튜브는 자극적인 소재보다는 제대로 된 학습과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튜브는 보통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죠. 영양가만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영양가가 굉장히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인이 이 영상을 추천했다? 그러면 그 지인은 진짜 학업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분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남은 일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고르는 게 실패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사실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엄연히 확률이 있는 일들인데 그걸 다 대비하진 않잖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학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원을 고르는 방법과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우선은 대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최고의 학원과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아니에요. 최악의 학원을 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선생님이 귀해서 선생님이 존재하기만 하면은 감지덕지였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등록 공부방 제외하고도 부산에 존재하는 학원 교습소가 5000개, 해운대 구에만 학원 및 교습소가 1000개 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좋은 학원을 잘 골라가지고 이거 가격 대비 잘 빼먹었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어차피 학생들이 거쳐야 하는 학원은 많습니다. 나이대별로, 성적대별로, 과목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이럴 때에는 나쁜 학원을 잘 거르기만 해도 매우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광고를 봅시다. 와, 이걸 클릭하면 라면 12개를 100원에 살 수 있다고? 와, 짱이다, 좋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얼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고를 봅시다. 와, 이거 인강 요거 고르면 노트북을 공짜로 준다고? 와, 짱이다, 좋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얼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실력이 뛰어난데 우리 애만 바라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려면 학원을 알아보실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잘 가르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심지어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거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이 애를 현실 감각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맹모 삼천지교를 해라. 자, 맹모 아시죠?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 원래는 이제 공동묘지 주변에 살다가 두 번째 살게 된 곳은 시장 바닥이었고, 세 번째가 서당 옆이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서당 옆에서 집을 구하는 게 좋았겠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학군지가 짱입니다. 학원도 정보도 친구도 애초에 전반적인 모든 환경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잘 해봐서 압니다. 시골에서는요, 공부를 잘 하면은 다들 좀 껄끄러워합니다. 겉으로는 당연히 칭찬하죠. 왜냐면 받아줄 수 있는 학원도 없고 주변 친구들도 다 공부를 못하고 노력도 잘 안 해요. 높은 확률로 부모님들도 교육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학교 선생님들은 애초에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예 감도 못 잡습니다. 제가 학군지에서 애들을 가르쳐보고 난 후에야 학군지가 짱인 걸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생각 없는 선생님. 자, 학원 보냈는데 선생님이랑 학원에서 실컷 놀다가 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학학원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애는 그냥 마음에 들어, 재밌어 이러면은 부모님은 뭐 적당히 애가 다닌다고 하니까 뭐 믿고 잘 맡겨요. 근데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부모님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성적 잘 올리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애는 그냥 배우는 신용을 할 뿐이고, 선생님은 그냥 돈 버는 거 말고 아무 생각이 없고, 부모님은 학원을 보내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은요,
부모님이 돈을 지불하고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까운 줄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냥 학원비를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 안 내도 되는 세금이고 소중한 교육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돈보다 더 소중한 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생각 없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돈의 가치라든지 아이의 미래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버리는 돈인 거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생각 없는 선생님인지 내가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느냐. 주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막상 주변 선생님도 그냥 친한 사람 소개시켜주고 말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알 수 있냐면 학생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학원인지, 나는 학원에 뭘 배우러 가는 것인지, 이거를 왜 배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학생이랑 잘 파악하시고 학원 수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학생이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뭘 판단한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 줄 수 있는 학원인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억지로 학원 끌고 데려다 놓은 수동적인 애들은 학원 고르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전문 학원은 더더욱 그렇죠. 중등이야 정원이 굉장히 적으니까 한 명 한 명 이끌어내가지고 부모님이랑 소통하고 이런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고 야 너 따라와 못 따라 꺼져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일단은 큰 학원 혹은 검증된 학원을 다녀라. 자, 보통 초등, 중등에서는 엄마표 수학이든 동네 공부방이든 이렇게 다니다가 처음 중고등 전문 수학학원 다니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학원이 좋은지 중형 학원이 좋은지 아니면 저희처럼 막 유튜브나 블로그 이렇게 엄청 하고 있는 학원이 좋은지 모른다고들 합니다. 근데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공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특히 학원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대형 학원에 일단 가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거의 다 걸을 수 있어요. 실력 없는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친다? 이런 게 없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황을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학원에 먼저 가잖아요. 이 학원의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요 숙제를 요 정도까지는 해가야 되구나. 요런 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학원을 찾아 나설 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학원, 이 대형 학원에 비해서 요 학원, 요 선생님은 요런 게 좋고 요런 게 나쁘고 요런 거를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 자, 그냥 제가 명확하게 걸러야 할 학원들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고의 선생님 고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최악의 선생님을 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충 걸러야 할 케이스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초면에 어떻게 거르는지도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학생 목표는 높은데 선생님 마인드가 너무 선비인 선생님.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예쁘고 좋은 말만 던지면서 멋있는 척만 하는 쌤들이 많습니다. 학생의 교재나 레벨 테스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현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십시오. 자, 두 번째, 모임에 얼굴 비추는 걸로 영업해가지고 운영하는 학원. 사실 뭐 나쁠 건 없는데 요런 학원은 초중등까지만 하세요. 고등 선생님은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더 잘 봐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난감해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십시오. 학부모님들이랑 모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영업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친분으로 승부하는 학원, 그런 학원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세 번째, 애매하게 학부모님들을 호도해서 불안감 조성하고 학생한테 마치 내 수업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다른 학원 험담하는 학원. 딱 봐도 알죠.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학원 안 다니면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하는 학원들은 거르십시오. 호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1년차 선생님은 가능하면 거르십시오. 일반화는 나쁜 거긴 한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쌤들 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인생 잘 안 풀리고 안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학벌은 나쁘진 않으니까 학원이나 해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경험상 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라고 해서 뭐 예외는 없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상담하고 있는 선생님 어떤 스펙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마치 선생님한테 어떤 신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혹은 신뢰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요거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내고 우리 아들이 배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조금 대략적인 스펙 정도는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자, 다섯 번째,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모르는 선생님은 좀 거르세요. 뭐 한두 문제 어려운 거 대충 나오고 대부분 교과서에서 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분석 안 한 겁니다. 아니 이건 전 좀 되게 궁금했던 건데 놀랍게도 부산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 내신 기출이나 수능 문제를 아예 안 풉니다. 그냥 아예 안 풀어요.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점수를 잘 받았으면 왜 잘 받았는지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그런 거를 아예 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냥 잘 받아왔으면은 이 잘 받아왔다는 이 카톡을 어떻게 그냥 홍보할지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출제됐길래 얘가 잘 받지? 이런 걸 아예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이제 상담하면서 우리 애가 다니는 요 학교는 기출 어떻게 나오나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 방에 이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일주 정도 한 다녀보시고 그냥 이제 숙제만 던져주거나 혹은 뭐 숙제를 너무 안 던져주는 학원은 피하세요. 이게 한번 이제 학원비 냈다고 막 돈 아까워서 한 달씩 다니게 되고 이러면은 커리큘럼이 중간에 끊깁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와요. 솔직히 숙제 많이 던져주고 무조건 남기고 애들 쪼우고 이런 거 진짜 쉽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학생이 고립됩니다. 선생님은 숙제 왕창 내주고 숙제 검사만 빡세게 하고 엄마는 애를 무작정 쪼우고 그러면 애가 엄마 편이 안 됩니다. 숙제를 어떤 치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숙제 안 내주고 검사 안 하고 숙제 내주더라도 교재 딱 하나 뭐 일품 요까지 풀어와 다음 시간 일품 요까지 풀어와 그 다음 시간 일품 요까지 풀어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솔직히 좀 더 열받긴 하죠. 학원에 전화해서 숙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종류의 숙제가 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냥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보다는 보통 푸는데 몇 시간쯤 걸린다 혹은 몇 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분량을 말해주는 셈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갑자기 왕창 뜬 학원은 피해라. 부모님들이 학원 고르기 힘들다 보니까 이래저래 알아보다 보면은 여기 좀 좋다 싶으면 그냥 우르르 몰립니다. 그거를 이제 학원 업계 용어로 하면 돼지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엄마도 있다 그러는데 학원을 이끌고 다니는 그 엄마 돼지 모돈이라죠. 그 엄마 돼지들이 새끼 돼지를 막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왕창 밀어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뉴스도 나왔어요. 대치동 뭐 돼지 엄마가 학원에서 뭐 루이비통 백을 사주고 이런 이야기들. 근데 갑자기 이제 훅 뜨는 학원들은 이 규모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뭐랑 똑같냐면 하루에 60마리 팔 수 있는 치킨집에 300마리 주문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이게 생각이 진짜 잘못된 건데 책상 몇 개 더 넣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막 받아버리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명씩 꾸준히 받아서 가르치는 쌤들은 10명도 잘 가르치고요. 반대로 5명도 버거운 쌤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확 뜨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시스템에 구멍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선생님이 잘하는 분야에 맞춰라. 저처럼 이제 중등, 고등, 웬만한 분야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선생님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 못하거나 잘해도 한두 가지 영역 정도만 잘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한테 1, 2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 단계, 각 단계에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면접 본 선생님들이 아마 800분에서 1000분 정도 되실 거고 그 중에 이제 작년에만 면접 본 강사님들 못해도 한 300분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말 참 많은 강사님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강사님들 정말 많고 아무쪼록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좋은 수업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